자, 두 번째 거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 PPT에서 경영의 기능적 측면, 그러니까 근데 기능적이란 표현보다는 주로 이제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경영의 목표라는 게 나와요. 자, 경영을 하는 건 당연히 목표가 있겠죠. 무슨 목표 때문에 어떠한 기관을 경영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를 경영해. 이게 뭐야? 어떠한 목표가 있으니까 경영을 하는 거죠. 자, 삼육서울병원을 운영을 하죠. 경영을 하죠. 어떠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목표를 이루는데 그러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뭐 다 되는데 자 이러한 됐을 때 그러면 가장 큰 목표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 뭐요?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윤의 극대화. 예, 이윤은 프로핏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윤을 어떻게 돼? 최대한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떠한 단어가 앞에 썼던 게 얽혀 들어오죠? 효율성이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투입량은 작고 산출이 많으면은 뭐예요? 이윤이 극대화가 되겠죠. 노력을 적게 하지만 아주 많은 이득을 얻는 거. 이윤의 극대화예요. 쉽게 하면은 경영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이윤의 극대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마피아나 그 야쿠자나 아니면은 뭐 조직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아니 무엇인가 사장님하고 막 운영하고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은 범법으로 막고 다른 거나 괜찮고 뭐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최대한 노리다 보면 뭐가 됩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단계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기면 이윤이 극대화시키긴 굉장히 쉬워요. 금지시킨 것들 손대면은 돈이 되겠죠. 왜냐면은 거의 독점화돼 갖고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업의 어쨌든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 이윤의 극대화가 근데 무조건 무한대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떠한 제도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이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는다기보다 어느 정도 태클을 거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업은 목표는 뭐다? 이윤의 극대화다. 이윤의 극대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이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더라. 왜냐면은 이 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야. 이거를 무시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이윤 극대화만 초점을 짚고 가면은 법이고 뭐 도덕성이고 다 무시하고 한다. 엄청난 이윤의 극대화를 내겠지만 나중에 이윤을 극대화하다가 더 많은 걸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는 정답이지만 이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무한대로 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의 테두리라든지 사회적 제도의 제약이라든지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의 이윤의 극대화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윤의 극대화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할 이윤의 극대화했을 때 그러면은 이런 합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경영을 하는 일을 하는 이러한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윤을 어떤 식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자원의 금액을 낮추면 되겠죠. 이윤이 그럼 똑같은 만약에 1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그동안 들어가는 자원이 60만 원이었어요. 이것을 50만 원을 줄이면은 1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파는 건 똑같지만. 그렇죠? 자, 이러한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파는 게 제일 좋지만 더 많이 팔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는 기업들 전략이 뭡니까? 뭐 제일 쉽게 쓰는 게 사람들을 이렇게 해고시키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합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여갖고 우리가 매출을 올리긴 너무 어려우니까 매출을 더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어떻게 된다?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거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적 자원마저 줄이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경영의 목표 이윤 극대화에서 발생하는 어두운 면이라고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면이 있고 또는 만약에 동일한 걸 갖고 운영을 하는데 더 늘리고 싶어. 그러면 줄일 만큼 줄였는데도 안 돼.
그럼 뭐래요?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우리 걸 사게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을 쓰겠죠. 자,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고객 가치의 창출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고객 가치 창출은 뭐냐면은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어떠한 가치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있어요. 이렇게 스타벅스를 샀어. 스타벅스를 사서 마셨습니다. 마심으로써 내가 어떠한 가치를 뭐예요? 얻어내는 거예요. 고객도 얻어내는 것이고 고객이 이걸 마심으로 내가 스타벅스를 마시면서 여기서 무슨 가치를 얻는 거예요. 무형적 가치를. 자, 그러면 스타벅스 회사에서는 뭐예요? 나한테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회사의 거를 먹으면은 너는 이러이러한 기분이 들 것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초기에 1990년대 말에 스타벅스가 이화여대 앞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스타벅스를 이렇게 들고선 이화여대생들이 들고 다녔어요. 이러면은 뭐예요? 왠지 굉장히 세련되고 아메리카나이즈 되온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자, 뭐예요? 스타벅스는 커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커피 문화라는 거를 스타벅스가 고객 가치로서 만들어줌으로써 고객이 스타벅스를 마심으로써 무엇인가 나는 세련된 사람, 그리고 세련된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를 하는, 자,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기업들은 이런 가치를 만들어요. 가치를 만들었을 때 편리성 이외에 무엇인가를 고객이 그 가치를 느끼면 계속 반복적 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초기의 경영은 무엇인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만들어 갖고 팔면 됐어요. 팔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계속 가치를 창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그 제품이 그냥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무형적, 유형적 가치를 계속 얻어낸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닌 제품들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제품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죠. 네. 소비자의 힘이 공급자의 힘보다 어떻게 돼?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만드는 회사는 눈에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힘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소비자한테. 소비로 넘어가면서 고객 가치 창출이라는 단어가 경영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포디즘이라고 얘기하는 포드 자동차에서 쉽게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효율적인 생산의 시발점을 포드 자동차의 포디즘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유는 뭐냐면은 포드 자동차의 그 포디즘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과거에는 자동차를 살려면은 자동차 회사가 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줄 서 있단 말이야,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골라서 파는 거야, 자동차. 근데 포드가 생각할 때 살 사람은 많은데 우리는 만드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만들면은 많이 팔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냐. 그래서 살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물건은 한정돼 있어.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만드는 게 그 포드 자동차에서 시작한 포드 그 주의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합리성 체계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정비하는 거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자동차 회사들도 많아지고 이 공산품을 만드는 프로덕션 회사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힘이 누구한테 갔어요? 예, 제조사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갔단 말이야. 자, 소비자들은 그럼 뭐예요?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처럼 현대자동차가 나면 현대자동차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입차가 엄청 많은 것처럼 내 취향에 따라서 고른다는 거야. 여러분들 옷도 마찬가지고 옷도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브랜드 중에서 고르는 것이고. 자, 그러면 더 쉬운 거 옷으로 한번 봅시다. 옷을 고르는 데 있어 갖고 무엇인가 그 옷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도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브랜드를 걸침으로써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낸다. 그게 가치예요.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를 삼으로써 내가 그 브랜드에 내가 투영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마케팅에서는. 내가 쉽게 말하면 샤넬이 되는 거야. 내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거라고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 거 의미로서는 똑같아요. 뭐죠? 이동하는 거예요. 어떠한 물건을 어디다 집어넣어서 이동하는 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검은 비닐백이든 아니면 샤넬백이든 똑같아요. 그 기능 자체는 똑같은데 왜 몇백 배, 몇천 배가 비싼 그 샤넬백을 할 것이냐? 왜냐면 그 샤넬백이 고객들한테 뭐예요? 가치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거는 현대 경영에서는 결국은 고객들한테 가치를 창출시켜주고 그리고 고객들은 그 가치를 소비하는 자, 이러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랬을 때 고객이 우리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도 반복적으로 사고 예,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영의 목표라는 건 결국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선행 변수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고객 가치가 창출이 되면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된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편익과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차이라는 게 있어요. 편익과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차이라는 거는 무엇인가 이 제품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산다든지 했을 때 어떠한 편리함을 얻는 거예요. 편리함을 얻고 또한 경제적이든지 비경제적이든지 그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떠한 우리의 회사가 그냥 막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요. 고객들한테 파는데 편익을 제공을 함과 동시에 이 편익으로서 뭘 하는 거예요? 이윤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 이윤에 취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경제적으로도 얻는 게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했고 눈에 보이는 돈이에요. 비경제적인 거는 뭐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 브랜드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요 책에서 조금 애매하게 쓴 게 있어요. 요게 보시면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 그러면은 그 페이지 4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41페이지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 책은 썼어요.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에게 제공되었다고 느끼는 편익.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업이 무엇인가를 제공했을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 편리한 이익을 얻었다의 정도가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들이 지불한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보다 크다고 느낄 때 확보된다. 아, 책은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100만 원을 주고 샤넬백을 할게요. 의료는 내가 뒤에 얘기할 테니까. 자, 샤넬백을 사는데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 샤넬백이 100만 원 가치 이상을 하느냐? 이게 편익이에요. 그럼 비경제적 비용은 뭐예요? 여기서 책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비경제적인 거는 기업 입장이었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비경제적 비용 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한정 레어한 어떠한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혹은 백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 내 관련된 어떤 제품을 사서 줄을 섰다고 칩시다. 그건 돈하고는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한 거잖아. 이게 비경제적인 거야. 과연 그 시간을 투자할 만큼 기다릴 만한 10시간 이상을 기다릴 만한 편익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든지 노력을 가하든지 그랬을 때 얻는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서 말한 거는 뭐 굳이 여기선 그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러한 내용으로 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써놓고서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고객이 기대하는 여러 가지 편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용의 감소를 목표로 뭐 이렇게 쭉 뭐 병원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이윤의 극대화예요. 그리고 고객 가치의 창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윤의 극대화라는 거는 이런 식이에요. 보통 도면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핏을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는 앞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고객 만족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고객이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서비스 썼을 때 만족을 하더라. 그럼 어떠한 액션이 뒤에 나타날까요? 내가 이 제품이나 이런 걸 쓸 때 만족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사겠죠. 이걸 재구매라고 얘기합니다. 재구매를 하고 그것만 끝날까? 정말 만족했으면 뭐가 나올까요? 재구매를 하고 좋은 입소문을 내겠죠. 그래서 그걸 파지티브 PWOM이라는데 파지티브 워드 오브 마우스. 그래서 긍정적 입소문이라고 말해요. 경영학에서는 PWOM 이렇게 씁니다. 파지티브 워드 오브 마우스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경영학 용어입니다. 혹은 좋은 긍정적 입소문을 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구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이 고객들은 뭐가 돼요? 로얄티라고 얘기하는 충성도가 있는 고객이 돼요. 그러면은 재방문을 하고 재구매를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입소문을 내주면 결국은 기업의 이윤이 올라가겠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뭐 이윤의 극대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고객 만족이란 단어도 뒤에 나올 것이고,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에 있는 게 고객 가치의 창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책에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고객 가치를 창출해서 이 가치에 대한 편익을 고객이 만족을 했다. 그러면 그게 만족. 그 만족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경영이에요. 경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그러한 것. 여러분들이 뭐 복잡할 건 하나도 없는데 머리에 하나 딱 놓으실 거는 이윤 극대화 딱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책에 보시면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이제 그 경영학과의 장세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딱 하나다, 이윤 극대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건 동의하는 입장이고, 기업에서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사람을 이게 뽑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업이 하는 순기능이라고 해요. 선한 기능. 그리고 뭐 양론을 짓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이 하는 경영의 하나의 부산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업 경영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뒤에 숨어 있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maximize then profit을 만드는 것, 이윤의 극대화예요. 이윤의 극대화를 잘 놓으시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뭐 광고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 그 이윤의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을 만족시키는데 그 만족의 앞에 뭐가 있냐면 고객 가치를 창출시키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샀을 때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럼 기업은 어떻게 돼요? 어떠한 가치를 얻을 수 있게 우리가 제공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 기업이 내 경쟁자보다 훨씬 더 가치를 더 잘 갖다 준다면 우리 기업은 경영을 잘하는 거겠죠. 그것이 꼭 가격이 싸갖고 경영에서 이긴다, 이거는 뭐예요? 고객한테 동일한 가치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싸게. 그러니까 고객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이득을 보는 느낌이 들거든. 이런 게 하나의 가치 창출이에요. 혹은 동일한 가격으로 주지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라든지, 동일한 가격이지만 경쟁자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 혹은 훨씬 더 나은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고객 가치 창출입니다. 이건 눈에 보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영의 기능과 목표라는 게 있어요. 경영의 기능과 목표라는 거는, 자, 그럼 경영은 앞에서 쭉 목표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 책이 좀 그렇긴 한데, 자, 기획을 해요. 기획.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있죠. 우리가 왜 경영을 할 것이냐, 목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짜겠죠. 계획은 단기적 계획이 있고 중기적 계획이 있고 장기적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계획도 뒤에 등장하니까 그냥 전 이 첫 시간이니까 브리플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기획을 해요.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거랑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진짜로. 경영에서 이런 걸 계속 실제로 게임하고 많이 연결돼서도 많이 설명을 해요, 외국에서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게임 티오리는 물론 다른 거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게임하고 연결된 전략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누구를 이기려고 그래. 그러면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아, 얘는 뭐 공중 유닛을 잘 안 만드는 성향이 있는 애야. 얘는 초반에 끌려는 성향이 있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태클을 올리고 있네. 그러면은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기획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원을 분배하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나요? 모든 캐릭터를, 모든 유닛을? 불가능해요. 이게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고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경쟁자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이냐, 내가 이러한 유닛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유닛에 투자할 것이냐, 모든 거에 다 투자해 갖고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영 환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서 집중을 해서 해야 돼요. 그걸 자원 분배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인적 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사 자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경영에는 결국은 인간 노동력도 하나의 자원으로 들어가니까 이 인간은 따로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자원 분배에서 인간은 따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아니면은 물건들은 쉽잖아요. 딱딱딱 숫자로 이렇게 체계적도 있고 전원 켜고 끄고 망가지면 기름칠하고 고치면 되지만 인간은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서 따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안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은 어떻게 줘야지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휴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가 일하는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각 직급마다 어느 정도의 파워를 줄 것이냐.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의 재량권을 줄 것이냐. 아니면은 한 명이 몇몇을 컨트롤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원무과에서 몇몇 원무과장이 몇몇의 직원을 거느리는 게 옳을 것이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직원들이 만족하고 회사에 충성을 다할 것이냐. 이런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자, 지휘 감독 매니지먼트죠. 어떻게 지휘를 하고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자, 지휘를 뭐 예를 들어서 IT 기업처럼 평등하게 다 깔아놓고 지휘 체계가 한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다들 평등한 입장에서 서로 오픈돼서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건설회사처럼 좀 수직적인 단계에서 한 개의 명령으로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뭐 고전적인 스타일로 경영을 할 것이냐,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명이 뭐 대리는 몇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과장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휘 감독입니다. 그 조직 활동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영의 뭐 기능과 목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게 효율성과 효과성의 관계.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효율성이라는 거는 목표에 투입되는 자원이고 효과성은 목표를 이루는 정도고, 여러분들이 책이 있으면 한번 책을 펴 보시면 이게 40한 2페이지 정도에 나오나요? 45페이지 나오네요. 자, 45페이지 보면 표 2-1 보시면 효과성과 효율성의 관계가 있어요. 네, 설명이 됐죠. 그래서 효율성이 낮고 효과가 높은 거야. 그러면 효율적이진 않은데 효과적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김태희나 B를 모델로 쓰는 거예요. 효율은 낮죠. 엄청나게 비싸잖아. 근데 효과는 아주 좋아. 이런 거예요. 목표는 적합하지만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결과 고객의 관심은 유발했지만 값이 비싸다. 관심을 유발했는데 유발하고 팔았지만 남는 게 없어. 뭐 이런 거예요. 자, 반대로 효율성이 높고 효과성도 높아. 가장 이상적인 거죠. 자, 적합한 목표와 합리적으로 자원이 투입되고 있고 가격과 질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관심과 만족이 가능하다. 결국은 뭐 어렵지만 효과와 효율이 같이 가는 단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효율성도 낮고 효과성도 낮은 게 있어요. 목표와 자원 활용 측면이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엉뚱한 거고 자원도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고객이 원치 않는 질이 낮은 제품, 뭐 근데 질하고는 원래 엄밀히는 상관이 없고, 효율성하고 효과성이라는 거는 효율도 낮는데 효과도 낮죠. 그러면 엉뚱한 데다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떡볶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자원을 어디다가 투입하고 있냐 그러면은 공기청정기에다만 엄청 투입하는 거야. 그 환경, 공기, 요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으니까 완전히 그 공기, 우리 떡볶이집의 공기는 정말 막 아마존에서 나오는 막 공기처럼 만들려고 만들어요. 자, 뭐요? 좋죠. 예, 좋은데 뭐예요? 쓸데없는 거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떡볶이집에 그러한 고객들은 오지는 않아요. 무슨 호텔 떡볶이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고객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는 쓸데없는데 뭘 한다?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런 게 효율성도 낮고 효과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은 높은데 효과성이 나는 거는 목표는 적합하지 않은데 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원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는 글쎄인 거예요. 글쎄 이게 그게 될 것인가? 예,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고객이 원치 않는 질이 높은 제품이다. 근데 이거는 밑에는 건 다 그 결과물은 다 지우세요. 좀 엉터리로 많이 써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고 효율과 효과성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 개념은 투입되는 자원량에 따라서 효율성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효과성은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룰 것이냐, 이런 걸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경영이라는 거에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무엇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뭐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효율적이고 뭐 효과적이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럼 뭘 하는 거냐 뭐 이런 걸 얘기했었고 이제 다음 그 슬라이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영상으로 찍는 거는 뭐 책에 없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책은 어차피 저희가 오프라인 갔을 때 확 몰아서 할 생각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PPT를 같이 켜놓고선 보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병원하고 이거를 합쳐갖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